벤치프레스 같은 프레스 운동을 하시다 보면 한쪽 손목만 이렇게 꺾여 있으신가요? 분명히 바벨을 뽑을 때는 좌우 대칭이 비슷했는데 하다 보면 한쪽만 혹은 양쪽 둘 다 시작 형태와 다르게 손목이 심하게 누워있고 부담까지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손목이 과하게 꺾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보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셔도 거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손목 비대칭이 있어도 뭐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약간의 비대칭은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이것이 운동을 할 때 심대한 문제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위의 비대칭이든 늘 신경 쓰일 정도로 고질적이고 불편감이 발생한다면 절대로 이걸 무시하고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손목 비대칭 역시 항상 신경이 쓰일 정도로 불편감이 존재한다고 하면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 하는 문제이지 무시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프레스할 때의 손목 문제, 이 비대칭 문제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계셨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난생 처음 접하는 운동들을 통해서 단 몇 분 만에 불균형이 좋아지는 마술 같은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스 그립에 대해 검색하다 보면 두 가지로 결론이 추려집니다. 첫 골에 올리는 첫골 프레스 그립과 그 뒤에 불독 그립이죠. 이 두 가지 그립이 모두 다 첫골에, 새끼손가락 쪽 첫골에 바벨의 무게중심이 실리는 건 동일합니다. 전완부, 아랫팔은 요골이라는 뼈와 첫골이라는 뼈 두 가지로 지지가 됩니다. 엄지손가락 쪽으로 요골이 지나가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첫골이 지나가죠. 중립 상태나 전완이 바깥쪽으로 도는 회외 상태에서 요골과 첫골은 평행으로 나란히 되어 있으며 전완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회내 상태에서는 첫골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 요골은 사선으로 꼬이게 됩니다. 프레스 운동에서 바벨을 잡을 때 일반적으로 오버핸드 그립으로 잡죠. 전완이 안쪽으로 도는 회내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내가 되면 요골은 사선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자, 어떤 기둥이 있다라고 하면 직선 기둥에 무게를 올려놓는 것이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사선 기둥에 무게를 올려놓는 것이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직선 기둥이 훨씬 안정적이겠죠. 이것과 같은 논리로 오버핸드 그립 상태에서 사선으로 위치하게 되는 요골에 비해서 직선으로 세워진 첫골이 무게중심을 버티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존의 프레스 그립을 위한 배경 이론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만약 이게 맞다면 프레스를 할 때 가장 안정적인 그립은 언더핸드 그립일 겁니다. 언더핸드 그립은 전완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형태, 회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골과 첫골 모두 직선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첫골 한 군데에만 무게를 싣는 것보다는 요골과 첫골 두 군데의 무게를 나눠 거는 것이 당연히 훨씬 안정적일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리버스 그립을 잡고 벤치프레스나 오버헤드 프레스를 해보면 또 그렇게 안정적인 느낌은 잘 들지를 않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히려 더 불안정하죠. 그럼 이론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첫골이 일자라서 안정적인 무게중심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은 언더핸드 그립으로 잡아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주먹을 쥐고 반대쪽 손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손의 무게가 첫골 쪽에 지지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주먹을 꾹꾹 누르면 지금처럼 손목이 흔들흔들 거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골에 실었는데도 말이죠. 반대로 요골 쪽에 무게를 한번 실어 보시겠습니다. 2, 3번 손가락에 실고 나서 이 상태로 주먹을 꾹꾹 눌러주시면 손목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첫골에 싣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첫골에 실으면 손목이 낭창 그 뒤에 요골에 실으면 손목이 뻗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코 첫골의 무게중심을 잘 싣는다고 그립이 안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대체 무엇이 안정적인 그립이냐? 안정적인 그립을 위한 핵심 요소는 요측 편위입니다. 새끼손가락 쪽으로 손목을 꺾는 걸 척측 편이라고 하고 반대로 엄지손가락 쪽으로 손목을 꺾는 걸 요측 편이라고 하죠. 아까 첫골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눌렀을 때 얘가 낭창 했고 요골 쪽에 무게중심을 실었을 때 안 흔들렸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척측 편위에 비해서 요측 편위의 범위가 훨씬 좁기 때문입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왜 반밖에 안 움직이냐? 이쪽 요골의 뼈 두께가 첫골의 뼈 두께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빨리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요측 편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손목이 많이 움직이질 않는 거고 척측 편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척골의 무게중심을 싣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요측 편의로 그립을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잡는 거죠.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간 쪽이 어느 쪽이죠? 요측 편의를 주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척측 손바닥이 더 바벨에 먼저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측 편의를 주게 되면 척측 손바닥에 바벨의 무게가 걸리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척골의 무게중심을 실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거죠. 왜? 척골의 무게중심을 실으려면 이렇게 실는 게 척골의 무게중심을 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낭창 그죠? 요측 편의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면 척측 손바닥에 무게중심이 걸리고 그 뒤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아무튼 이 설명을 왜 드렸냐 하면 그립을 잡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이고 오늘은 그립의 비대칭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립의 비대칭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 똑바로 됐는데 세트가 끝날 때쯤 한쪽만 손목이 획 꺾여 있는 증상 혹은 양쪽이 둘 다 꺾여 있는 증상, 이 현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요측 편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양손을 주먹을 쥐고 앞으로 들어보세요. 손등부터 전완부까지 꺾이지 않게 일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요측 편의, 손목을 엄지 쪽으로 들어 올려줄 건데 그냥 들지 말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최대한 요측 편의를 시킨 상태에서 눈을 천천히 뜨고 주먹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한쪽 손목만 꺾여 있거나 혹은 양쪽 손목이 둘 다 꺾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손목이 꺾인 쪽이 여러분이 프레스를 할 때 불편하신 쪽, 마지막에 꺾여 있는 쪽일 겁니다. 요측 편의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요측 편의 대신에 신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신전을 시켜버리면서 보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손목 양쪽이 서로 다른 형태로 바벨을 잡고 프레스를 하면 당연히 팔꿈치와 어깨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반대로 어깨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목 비대칭에 관련된 부분만 언급할 것이라서 어깨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측 편의가 잘 안 돼서 손목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요측 편의만 잘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칭과 운동 모두 몸수리 오리지널입니다. 메이드 바이 몸수리. 첫 번째, 척측에 위치한 근육들을 마사지합니다. 척골 쪽에 위치한 척측 굴근과 척측 신근이 뻣뻣해지면 요측 편의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홈롤러와 수건이 필요합니다. 홈롤러를 테이블에 올리고 그 위에 마사지할 쪽 팔 날을 세워서 올립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전완부의 상부 지점이 홈롤러에 닿게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 수건을 접어서 올립니다. 그 다음 반대쪽 전완부를 수건 위에 올려주시고 천천히 가로 방향으로 누르면서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홈롤러에 닿아있는 전완부 상부 지점이 마사지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로로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1분간 마사지 해주세요. 두 번째, 견갑 하근 마사지. 요측 편의가 잘 안되는 쪽은 보통 견갑 하근까지 같이 뻣뻣합니다. 견갑 하근을 풀어줄 건데 빈 페트병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팔을 들게 되면 견갑골 안쪽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1분간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척측 굵은 스트레칭.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반대쪽 손으로 손가락을 잡아 손목까지 살짝 꺾이게끔 당겨 내립니다. 손목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강도 조절해 주시고요. 이때 팔꿈치가 펴지지 않아야 합니다. 척측 굵은은 팔꿈치가 펴질수록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게 맞지만 잘못하면 팔꿈치 내측 상과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골프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자칫 스트레칭을 잘못하시면 엘보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펴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실 건데 팔꿈치를 펴는 대신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려줄 겁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20도 정도만 벌려주시면 척측 굵은은 늘어나지만 팔꿈치에는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이 상태를 30초 유지해서 3세트 반복합니다. 네 번째, 척측 신근 스트레칭. 팔꿈치를 80% 정도 펴준 상태에서
손 높이는 배꼽 높이 정도로 맞춰주세요. 손바닥의 안쪽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먹을 가볍게 해줍니다. 손목을 안쪽으로 말아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손등을 살짝 더 당겨주되 손목에는 부담이 없을 정도로만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하늘로 들어주시면 척측 심근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30초 유지해서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요측 편의 정상화. 벽이 필요합니다. 벽을 마주보고 섭니다. 파이팅 하듯 주먹을 쥐고 손등부터 전완부 전체가 벽에 붙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손날 바깥쪽을 지지해 주시고 팔꿈치를 옆으로 20도 정도만 벌려줍니다. 이때 손날까지 안쪽으로 눕지 않게 반대쪽 손으로 손날은 단단히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측 편의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전완을 대고 있는 쪽으로 천천히 돌아서서 어깨를 벽에 붙이려고 해줍니다. 손도 같이 돌려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안쪽이 벽에 붙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엄지, 검지손가락 안쪽으로 벽을 꾹 눌러줍니다. 요골 쪽 손목이 떠 있어야 합니다. 요측 편의 상태죠. 이 상태를 30초 유지해서 총 4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시고 잘 되는 쪽도 1세트만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다 하신 분들은 다시 눈을 감고 요측 편의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손목이 뒤로 꺾이지 않고 요측 편의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프레스 운동도 한번 해보세요. 세트가 끝났을 때 평소와 다르게 그립 대칭이 잘 맞는다면 아주 잘 따라해 주신 겁니다. 프레스를 하실 때 그립을 잘 잡으면 물론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운동 자체에 집중을 해서 끝까지 몰아붙이다 보면 자칫 실수하기가 좋은 부분이 바로 손목입니다. 몇만 원짜리 손목 보호대로 손목 부상의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 보호대 착용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랩은 다들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사실 손목 보호대는 따로 들고 다니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트랩과 손목 보호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퀵그립을 많이 사용합니다. 퀵그립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착용을 하면 훌륭한 손목 보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개드립니다. 제스핏 퀵그립 손목 보호대와 스트랩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스트랩의 충실한 그립 기능 정말 쫀쫀합니다. 손목 보호대의 손목 지지 기능 손목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하이엔드 퀵그립 제스핏 퀵그립을 몸수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꼭 링크를 통해 구매하셔야만 할인이 적용되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퀵그립 Q&A에 사용 방법을 모르신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 간단한 영상으로 사용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퀵그립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자란 그립력을 보완하기 위한 스트랩의 기능. 손가락 힘이 빠져서 운동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바벨을 놓칠 것 같거나 머신 핸들을 놓칠 것 같은 경우 그 모자란 그립력을 보완해주는 기능입니다. 퀵그립을 보시면 L과 R이라고 양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맞춰서 손바닥 쪽으로 패드가 오도록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손목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여주시고 바벨을 잡을 땐 먼저 손바닥, 바벨, 패드 순으로 위치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쪽 손으로 패드를 살짝 구부려 바벨과 손바닥 사이에 패드가 끼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잡은 쪽 손가락 끝으로 패드를 살짝 지지해 주시면 패드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원래 손을 원위치로 돌아가서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한 손으로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래플 다운 같은 운동을 하실 땐 고리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옆으로 끼워주시면 편하게 그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목 보호대 기능. 패드가 손등 방향으로 위치하게 만들고 팔꿈치 쪽을 향하게 거꾸로 끼워줍니다. 세트 직전에 조여놓고 운동을 하시고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엔 살짝 풀어서 손목에 피가 통하게 만들고 쉬시면 됩니다. 세트를 진행하실 때도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조이진 마시고 적당히 손목 지지가 될 정도로만 조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댓글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